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입니다. 저는 이제 관리를 놓아주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공언니 최열정입니다. 네, 자 어쩌면은 전 세계인, 그죠? 네. 전 인류의 관심사. 노화. 맞아요. 그죠? 자, 노화하니까 생각나는 게 진시황. 진시황. 불로장생의 꿈. 그죠? 근데 그분이 46세에 돌아가셨대요. 와, 진짜 짧게. 그때는 장수한 거긴 하죠. 네. 근데 지금 세대에서 돌아보면 엄청 평균 수명이 짧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인류는 그 진시황의 꿈을 이룬 거야. 입장에서, 진시황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불로장생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지금 몇 년만 더 살면 진시황이 이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그 열정 씨가 이 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해오셨대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요즘 경제 주간지를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주간지를 사러 매주 이제 서점에 가요. 근데 서점에 갔다가 늘 제가 사던 게 매경 이코노미인데 그 옆에 이제 커버 스토리, 이코노미 조선의 커버 스토리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바로 노화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였어요. 이제 저도 이제 40을 넘었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70대로 그렇죠. 이제 들어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노화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봤더니 사실 우리에게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노화가 예전에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었잖아요. 숙명. 근데 이제는 드디어 극복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었다는 얘기를 진짜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 조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국제질병 분류에 노화를 포함시켰다고 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노화를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화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일어났다. 2018년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WHO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되게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쵸?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노화에 대한 기사를 읽은 마당에 이제 노화를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긴 한 책인데 노화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한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원인과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노화의 종말입니다. 사실 저도 읽기는 했어요, 그 책을. 그쵸. 이게 생물학도 전공이라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관심도 많고, 한번 어떤 관점으로 또 열정 씨가 읽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2020년에 출간된 책이고 사실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노화의 종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읽다 보니까 생물학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쵸. 막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책장이. 일반인들이나 이제 저와 같이 문과 전공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전공자인데도 지금 뭐 졸업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학문적인 게 과학적인 게 나오면은 앞부분에 그것도 그냥 넘기고 싶어. 맞아. 저도 한 달에 걸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 전공인 우리 언니 앞에서 내가 책 리뷰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저 지금 전공 지식 잊어버린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언니가 이제 바로 잡아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부는 바로 과거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노화의 근본적인 단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밝혀낸 바를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파트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아예 초반부터 진도가 나가질 않아. 초반부터 벽을 쳐, 이 책이. 그리고 2부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것.
그래서 그래 노화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러니까. 라는 내용 독자들은 결론부터 알고 싶잖아. 사실 이 2부부터 읽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 일반인들은.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과학 연구들의 내용을 이제 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노화가 극복되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요 1부와 2부,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그쵸. 사회적 문제는 일단 둘째 치고. 바쁘신 분들은 2부만 읽으셔도 돼요. 맞아요. 그 노화의 원인과 극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1부에 주로 소개된 이제 과학적 이론이 되게 소화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단어, 용어들, 세포, 단백질, 뭐 유전자, 유전체 이런 용어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쵸. 사실 다 다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책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진도만 빼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 생물학 기본 용어들을 정리하고 아, 대단하세요, 진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읽었어요. 잘하셨네요. 2번 읽었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가 참 살면서 이게 시험 공부가 아닌 공부를 책을 2번 읽는다는 게 흔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책을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 책을 읽으면 쓱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줄 치는 것도 잘 안 해. 안 해.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가 나중에 한번 책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느낀 적이 있거든요. 맞아.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이거 내가 읽긴 읽었는데 뭐 이 책을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새로 폈는데 새로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독서법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독서를 위한 독서법을 독서했어. 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생물학 기본 용어부터 우리 쓸공님들한테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일단 사람의 몸, 즉 개체는 체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이 세포에는 핵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세포의 핵 내부에 염색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22쌍의 보통 염색체랑 그쵸. 한 쌍의 성염색체가 들어있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는 이렇게 가위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X로 생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염색체 내에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건데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 기본 단위인 유전자가 모여서 유전자 조합 뭐 유전자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게 생물학 책에서 많이 본 그 이중 나성 그죠. 구조? DNA. 그게 DNA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DNA가 이제 사람의 어떤 설계도 맞아요. 사람 몸의 설계도 블루프린트 같은 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세포 내에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내에 유전체라고 하는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 내부에 저장된 유전 정보 그 자체를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설명이 맞나요? 네, 맞아요. 대충은 맞죠? 예, 맞아요. 일반인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예,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생물학적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 지식을 우리가 쌓았으니까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저자인 싱클레어 교수님은 노화의 근본 원인은 단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노화의 원인이 바로 정보의 상실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인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노화의 원인은 다양하다라는 게 이제 이론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줄기세포의 소진,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의 마모, 그리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그리고 노화세포의 축적, 이런 것들이 다양한 노화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싱클레어 교수님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앞에 나열한 노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노화의 징표다. 징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징표들이 왜 생겨나는지 하는 게 바로 근본 원인이 바로 정보의 상실이고 이 뭐 텔로미어의 마모나 줄기세포의 소진은 정보의 상실에 따른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상실이라는 이 문제만 고치면 해결하면은 우리는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하면 유전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상실이 돼서 그런 텔로미어도 망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뭐 이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 거다. 노화 세포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보의 상실이 그럼 무슨 정보의 어떤 상실이냐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 이해하는데 저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의 전달, 코딩 방법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디지털 정보, 하나는 아날로그 정보로 나뉘어지는데, 이 아날로그 정보의 특징이 디지털 정보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보통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아날로그 정보는 자기장, 중력, 뭐 우주에서 쏘는 레이저 선, 그쵸. 산소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손상을 시킨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가 계속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이 오브젝트들이. 그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정보의 원본이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복사기에 넣고 뽑아낸다고 생각한 다음에 자, 첫 번째 나온 사진은 깨끗할 거예요. 그거를 또 복사하면 흐려지죠. 맞아요. 그죠? 계속 그걸 복사하다 보면은 없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수천 개를 수만 개를 하다 보면 그 원본의 사진이 없어지는 거지. 마지막 거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늙을수록 여러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정보가 파괴가 되고 이게 바로 노화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몸속에 있는 이 아날로그 정보가 바로 후성 유전체라는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DNA라는 유전 정보는 디지털 정보라서 맞아요. 이게 복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이제 근처에 있는 후성 유전체라는 정보가 이제 계속 아날로그 정보라서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많은 세포 내에는 동일한 유전체, 즉 디지털 정보의 일환인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눈세포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주로 생산을 하죠. 예를 들면. 근데 이 눈세포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적혈구 세포는 헤모글로빈을 주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는데 하는 역할은 달라.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일한 유전체라고 하더라도 이 아날로그 정보인 후성 유전체 덕분에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해요. 맞아요. 이 후성 유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전자의 어떤 특정 유전자별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떤 세포는 눈세포 역할을 해 라면서 어떤 스위치를 끄고 어떤 세포는 적혈구 세포로서 일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맞죠? 요새, 이게 맞죠? 맞아요. 요새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그게 되게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예요. 후성 유전체를 이때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다가 유전자 정보만 주목하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서 되게 주목받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곁들이자면,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는 어디를 떼어서 봐도 DNA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어디든 뭐 손톱이 됐든 구강세포가 됐든 어디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열정 씨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 후성 유전자가 어떻게 어떤 스위치를 켜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위치를 켜주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처음에 DNA와 유전체 이런 게 단백질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ABCD 모르는데 지금 영어로 된 논문이 있겠다는 거야. 암호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일반인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놓긴 했어요. 네. 유전자를 피아노의 건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후성 유전체를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쉽게 가네요. 네. 그래서 유전체 내에서 많은 유전자를 연주하는 게 바로 후성 유전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막 우리 쓸공쳐라, 웃자, 밝게 살자,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이제 후성 유전학과 양자물리학이 요새 가장 대세의 학문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우리 후성 유전체를 이렇게 작동하는 스위치가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 있죠. 파동 상태.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스위치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뭐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그 세포의, 후성 유전체가, 스위치가 올바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우리 이런 내용 모르기 전에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던 게 막 나쁜 얘기하면 나쁜 얘기와 뒷담화하고 그런 거 자꾸 하면 세포가 늘른다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결론만 항상 말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늙는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면 늙는다. 나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쓸공처럼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삽시다. 늙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날로그 정보라서 변질되기가 쉽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DNA가 끊어지거나 하는 심각한 세포 손상이 발생했을 때 후성 유전체들의 혼란이 발생을 하는데 싱클레어 교수팀이 주로 연구하는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가 바로 서트윈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서트윈이라고도 읽고 시르트윈이라고도 읽더라고요. 그걸 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시르트윈, 요새는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서트윈이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있는 대로 서트윈 단백질은 후전 유전학적인 조절인자인데 주로 이제 개체의 번식과 DNA 수선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유전자를 제어하고 뭐 세포의 정체성과 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본래 업무에 본업에 충실하다가 이제 DNA가 손상됐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상된 부위에 가서 이 단백질이 DNA를 수선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야. 또는 이제 너무 자주 발생해. 그러면은 서트윈이 본래 업무를 이제 자꾸 소홀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자꾸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서트윈이 본래 업무에 충실할 때 켜져야 하는 유전자가 꺼지고, 꺼져 있어야 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등 세포 내에서 막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화되면은 왜 그거 아세요? 쓸데없는데 갑자기 털이 길게 자라난다든지. 좀 지저분한 얘기인가요? 아 진짜? 네. 아니면 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코털이 엄청 길잖아요. 완전 기시잖아요. 그거 안 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잘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털을 어느 정도까지 길게 해주는 신호가 딱 끝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오류가 생기면서 코털이 길어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코털이 갑자기 많이 삐져나오는 것도 노화의 그거 증상이다. 증상이에요. 네. 갑자기 코털로 코털이 아니 이상하게 코털이 깨끗한 건데 왜 이렇게 좀 느낌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아니, 코털이 삐져나와 있으면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이제 세포 내에서 이 엄청난 혼란을 후성 유전적 잡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후성 유전적 잡음에 의해 노화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이제 바로 이 싱클레어 교수가 주장하는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서트윈이라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주위에 스트레스 상황이고 막 고칠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장이 나버렸어. 그냥 포기했어.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 에라 모르겠다. 그게 노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이제 세포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처음 태어나서 너무 신선해. 복사가 몇 번 안 됐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스트레스 상황으로 DNA 끊김 등의 손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서 후속 유전체들이 본래의 업을 버리고 DNA 수선업으로 과로를 하게 되다 보니 이 후속 유전체의 교란이 발생을 하고 세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세포의 노화가 생긴다라는 게 이 이론인 거죠. 그럼 이제 비유해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있는데, 집에서 누가 살고 있는데, 썰트윈이라는 애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뭐 집도 이쁘게 꾸미고 청소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집이 예쁘고 반짝반짝해. 근데 자꾸 밖에서 뭐가 비가 새고 막 그냥 허리케인이 오고 해. 그럼 일단 지붕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지. 그쵸. 할 일도 못 하고. 나갔다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네. 그게 노화의 원인이구나. 그게 단 하나의 노화의 원인이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게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면 전반적인 노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노화가 어떻게 보면 세포의 노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안에 이제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노화의 원인은 밝혀졌어. 이제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뭔지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